2장 원자구조와 주기성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2-1인 원자구조를 좀 먼저 이야기할 거고요. 보시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파트는 크게 4가지가 있어서 첫 번째로 전자배치 해석 문제가 있고, 나머지로 오비탈 그림 해석, 방사 확률 분포 함수 FR이 되는 거고요. 방사 파동 함수 RR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전자배치 내용과 나머지 이 2부터 4에서의 이런 방사학 마이수 또는 각마이수 등을 다루는 것들로 크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전자배치 해석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다룰 내용들이 뭐 탄소, 질소, 염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질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대표적으로 다전자계 화학종들이죠. 그래서 다전자계에서의 질문을 바꾼다. 뭐 모든 게 이런 건 아니지만 거의 뭐 대부분이 이렇게 다전자계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고, 그러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게 전자 배치를 시각화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각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또 질문은 어떻게 또 나뉘냐면 우리가 전자 배치에 대해서 질문할 때 바닥 상태에 대한 질문인지 아니면 들뜬 상태에 대한 질문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다루게 된다가 되는 거고, 다음으로 여기 있는 오비탈 그림 그리고 FR, RR 이 내용들에선 어떤 것들 다루냐면 말씀드린 대로 마디면에 대한 걸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디면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전자계에 대해서 전자배치 설명할 때 주양자수 n값에 대해서 다루게 돼요. 그 n값에다가 1만큼을 뺀 값만큼이 총 마디면 수가 되는 거고요. 총이란 값은 좀 생략하기도 합니다. 총이라는 말은 좀 생략하고 그냥 마디면 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얘가 이제 방사상 마디수 더하기 각마디수로 구성이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n 빼기 1은 방사형마디수와 각마디수에 대해서 각마디수가 부양자수인 L 값과 동일하게 되고요. 그럼 방사형마디수는 전체 n-1개 중에 L만큼을 뺀 n 빼기 1 빼기 L 값인 만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다루게 된다. 그리고 아까 전자배치 해석에 대한 내용과 다르게 여기서는 주로 수소에 대한 질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단전자계가 되는 거죠. 단전자계 질문이 되는 거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다전자계와 단전자계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 오비탈의 형태예요. 그래서 다전자계에서는 1s와 2s가 있을 때 2s가 더 큰 건 모동이라고, 다음에 2p, 3s, 3p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반면에 단전자계에서는 1s보다 2s가 크대 이 2s와 2p가 동일하고, 다시 3s와 3p가 동일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에 대한 설명이 다르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단전자계에서는 우리가 이 En 값에 대해서 마이너스 n제곱분의 1 z제곱이긴 한데 일단 수소에 대해서 쓰는 거니까 1이라고 쓸게요. 이런 식으로 에너지 준위를 더 설명할 수 있는 거 있더라 라는 거를 좀 전반적으로 보고 내용을 들어가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문제를 보면서 전자배치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바닥 상태 전자배치 문제가 나왔고요. 지금 보시면 MD 17학년도 예비 문제가 나와 있죠. 좀 옛날 문제고 우리가 맨 처음에 좀 전자 배치에 대해서 파악할 때 연습해 볼 만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바닥 상태 탄소에 대해서 지금 이런 기초적인 전자가 아니라 원자의 표기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우리가 어떤 원자 X라고 할 때 이 X가 어떤 식으로 지금 양성자나 그리고 질량수 그리고 전하가 배치되어 있는가를 볼 때는 이쪽에 먼저 원자 번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는 게 원자 번호가 되는 거고요. 원자 번호는 다른 말로 양성자 수와 동일하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좌측 상단에 들어가는 거는 질량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수라는 건
양성자수 프로톤 넘버 더하기 중성자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공간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전하량이 되는 거죠. 전하량이 되는 거여서 전하량에서는 만약에 뭐 얘가 플러스 1이다 그러면 양성자가 전자보다 하나 더 많다. 뭐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양성자보다 전자 수가 하나 더 많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탄소에 대해서 좌측 하단에 6이라 써있고 좌측 상단에 10이라 써있는 거는 얘를 보면서 지금 전하가 생략되어 있다는 건 여기가 0이라는 거고요. 여기가 프로톤 넘버가 6이고 프로톤 넘버 더하기 뉴트론이 지금 12인 거니까 따라서 B는 6, 뉴트론은 6. 마찬가지로 지금 전하량이 0인 거니까 전자수도 6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인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중성자수는 6개다. 1번 옳은 보기 되는 거고요. 양성자수 12개다. 양성자수는 6개여서 틀린 보기 되는 거죠. 전자배치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전자배치를 생각해보면 탄소가 지금 6번째 배치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주기성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볼 건데 탄소는 14족의 2주기 원소죠. 그래서 원자번호는 지금 6번이 되는 거고 이때 원자과 전자가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s2, 2s2, 2p2 형태가 되고요. 얘를 1s2까지는 헬륨의 형태를 가지니까 헬륨에다가 2s2, 2p2라고 쓰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이제 전자배치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형태에 대해서 풀이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1s에 2개 있고 2s에 2개 있고 그리고 2p에 2개가 배치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따른다 라고 표시하는 걸 저는 선호합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전자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냐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전자배치는 1s2, 2s2, 2p2냐? 3번 옳은 보기 되는 거고요. 원자과 전자수는 4개다. 자, 원자과 전자수라는 건 실제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를 말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체외각 전자랑 좀 의미가 다르긴 한데 체외각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개수를 센다고 생각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자가 총 ES와 EP에 몇 개 있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개 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는 4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상자성에 대해선 우리가 지금 홀 전자가 몇 개냐 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홀 전자가 있으면 그러면 얘는 상자성이 되는 거고요. 홀 전자가 없으면 얘는 반자성이 되는 거죠. 현재 홀 전자가 2개나 있기 때문에 상자성이 된다. 5번 맞는 보이 된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시겠죠. 자, 다음으로 2번 보시면 아까는 17학년도 예비 문제였고 여기는 18학년도 1번이라서 똑같은 문제 유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닥 상태의 산소 원자 16이라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산소의 원자 번호 정도는 너가 알고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탄소가 6이었고 그러면 질소가 7, 산소는 8이 돼서 8번이 되는 거고요. 아까와 같은 논리로 지금 양성자가 6개 있는 거고 중성자와 양성자 수를 더해서 16이 되는 거니까 8개 있고 얘가 마찬가지로 8개 있는 거죠. 전자에 대해서 따로 전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양성자 수와 같다 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번 질량수는 16이다. 질량수는 프로톤 넘버와 뉴트론 넘버를 합친 거고 여기 16이라고 써있는 것 자체가 질량수가 되죠. 1번 맞는 보기. 양성자와 중성자 수는 우리가 각각 8개씩 있다라고 판단한 거고요. 전자 배치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2주기 16족이 되죠. 그러면 얘를 1s2, 2s2, 2p4가 되고요. 얘를 헬륨에 2s2, 2p4라고 말하기도 하고 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뭐다? S에 하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있을 때 하나 둘 한 다음에 P, 2p 전자에 4개 있으니까 최대한 홀 전자가 많게 한 다음에 다시 없애는 식으로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을 거다 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고요. 전자 배치는 그래서 오른복이 되는 거고 반자성이 했을 때 현재 홀 전자가 여기 2개 있죠. 그래서 상자성이 돼야 된다. 5번이 틀린 복이 되네요.
그래서 아까 풀었던 내용과 논리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전자배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바닥 상태의 CL 원자. 자, CL 원자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주기율표를 그리게 됐을 때 CL은 3주기에 그리고 17쪽 원소가 돼요. 그래서 3주기 17쪽 원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1s2, 2s2, 2p6까지 다 채우고 다음에 3s2에다가 3p5가 되겠죠. 이에 대한 전자배치를 또 따져보면은 얘가 네온의 전자배치에다가 얘다가 3s2, 3p5의 구조가 되는 거고요. 얘를 시각적으로 표현해보는 방법을 또 해보면, 자, 네온까지 다 채운 거니까 N은 2에 해당하는 곳에는 오비탈에 다 전자를 채운 거고, 다음에 S에 2개, P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되는구나. 문제에서 물어본 걸 좀 따져보도록 할게요. 1번 홀전자 수는 1개다. 홀전자 1개가 여기 이곳에 배치되어 있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복이 되는 거고요. 니은 원자과 전자의 스핀 양자 수는 모두 같다. 자, 원자과 전자 수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바깥쪽에 배치되어 있는 전자들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물론 뭐 노블가스 이런 비활성 기체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좀 다른 것처럼 이해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기 때문에, 자, 원자과 전자 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을 바라보면 된다 인 거고, 이때 스핀 양자 수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으니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전자 배치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가 들어있냐면, 자, n은 1, n은 2, n은 3 이런 식으로 1층과 2층, 3층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같은 주양자 수를 같은 라인에 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좌측부터 오른쪽으로 할 때 L은 0, L은 1, L은 2 라는 논리로 이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 꼭 이렇게 쓸 필요 없지만 우리끼리 약속을 하는 건데, 이 중간 시점, 중간 지점인 부분을 ML은 0이라는 관점으로 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풀이 과정에서 우리끼리 약속처럼 쓰고 실제 답할 때 아무 문제 없이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L은 1이 되면 ML은 그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이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핀 양자수라는 건 만약에 질소 같은 걸 따져봤을 때 질소를 예로 든다면 하나, 둘, 셋, 넷 하고, 자, 이렇게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는 ES에 배치되어 있는 전자를 따지게 되면은 이곳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끼리 부르기를 뭐로 할 거냐면, 이 위쪽으로 향한 거를 우리가 ms 스핀 양자수가 플러스 2분의 1이다 라고 볼 거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해 있는 거를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홀전자는 혼투 규칙에 의해서 뭐로 써도 상관없는데 교과서에 따라서 플러스 2분의 1을 기본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를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향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염소 원자에 대해서 우리가 원자과 전자는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각의 스핀 양자수는 여기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얘가 위쪽에 있겠죠. 그러면 모두 같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단 모두 같진 않다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왜냐면 플러스 2분의 1짜리가 하나, 둘, 셋, 4개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짜리가 하나, 둘, 셋, 3개 있는 거죠. 모두 같진 않다. 얘는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디귿에서는 CL에서 질량수가 37번인 것과 CL에서 질량수가 35번인 것 사이에서 동위원소가 동위원소 관계가 성립하냐라는 질문인 건데, 그럼 동위원소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그럼 동위원소라는 건 원자 번호는 같지만, 자, 원자 번호는 같지만 이란 말 자체가 같은 원소지만 이란 말이에요. 같은 원소이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물질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 염소기 때문에 원자 번호는 같겠죠.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지금 질량수가 다른 거고요. 그래서 이 37번 염소와 35번 염소는 모두, 그러니까 번호란 말도 좀 이상해서 질량수가 37인 염소와 질량수가 35인 염소는 동염소 관계다. 이 말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 되는 거고 답은 3번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3번까지 풀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면서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쓰고 했구나, 이런 거를 우리끼리 약속하겠다, 이렇게 시각화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우리가 결국 이 원자구조 문제 보는 건 가장 먼저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고 걔를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시각화하는 게 실수도 하지 않으면서 빨리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4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그동안 1, 2, 3, 4번 문제 풀면서 현재 계속 바닥 상태의 이라면서 문제를 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장 아래서부터 이 전자 배치에서 그 규칙성, 싸움의 원리라든가 훈태 규칙, 그리고 뭐 파울리 베타 원리, 이런 것들을 만족하면서 가장 안전한 전자 배치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바닥 상태에 있는 네온 원자에 대한 서술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그냥 네온의 가장 안정한 형태는 무엇인가 라는 거를 먼저 쓰고 접근하는 관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네온 한 원자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전자, 가나다의 양자수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네온의 전자 배치를 쓰고 나서 거기에 있는 전자들을 주어로 정리를 할 거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시는 거고, 그러면 네온에 대해서 네온은 1, S2, 2, S2, EP6의 형태가 있는 건데 뭐 바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 접근해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N은 1, 1층인 건 N은 1인 거고요. 2층인 건 N은 2가 되는 거고, 왼쪽에서부터 L은 0, L은 1 순서대로 쓸 거고,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ML에 대해서는 여기가 0, 마이너스 0, 0, 플러스 1 이렇게 순서대로 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가에 대해서, 가는 어떤 전자를 말하냐면 N은 2에 있으면서 L은 0에 있대요. 자, N은 2에 있으면서 L은 0에 있으면 이미 여기에 고정이 되는 거죠. 그럼 자동으로 ML 값은 0이 되겠네요. 아, L은 0인 순간 ML은 0이 되겠다.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인 걸 말했으니까 가는 여기 있는 전자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게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다른 나를 보게 되면은 N은 2면서 L 값은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ML이 플러스 1이래요. 아, 그러면 N은 2면서 L 값은 뭔지 모르겠고 ML이 플러스 1이다. ML이 플러스 1인 건 여기밖에 없죠. 아, 그럼 얘가 되는 거였고요. 이거 중에서 MS가 마이너스 2분의 1, 즉 여기 배치되어 있는 게 나가 되겠네요. 그럼 자동으로 현재 L 값을 주진 않았지만 ML 값이 플러스 1이는 걸 통해서 ML이 1번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가 스핀이 마이너스인 부분, 여기가 나가 된다 라고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에서는 n은 뭐 현재 뭔지 모르지만 l 값도 0이고 ml 값도 0이고 스핀도 0,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l 값이 0인 순간 여기가 배치되어 있는 거고 ml도 0이고 그리고 ms가 플러스 2분의 1 했는데 이미 가가 여기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여기만 배치되어 있는 게 남아있겠네요. 그러면 다는 얘를 말하는 거였어요. 자, 다가 얘가 되는 거, 얘가 된다. 따라서 n 값은 1이 된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찾았던 전자 가나다는 다 답을 하게 된 거고요. 자, 이야기를 찾아볼게요. 기억,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2다. A는 0이 되는 거고 B는 1이 되는 거고 C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답은 2가 된다. 기억이 맞는 복이 되는 거고요. 니은, 나는 P-오비탈에 있는 전자다. 자, 나인 거는 지금 여기인 거죠. 그럼 얘는 P-오비탈이냐? 자, L은 1이다. 우리가 아직 이 관계를 매칭하진 않았지만 L은 0이다 라고 하면 얘는 S-오비탈이 되는 거고요. L은 1이다 라고 하면 얘는 P-오비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서 L은 1이다, P-오비탈에 있는 전자다. 이것도 맞는 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디귿, 다가 속해 있는 다가 속해 있는 오비탈의 에너지 주위는 가보다 높다. 자, 다는 지금 n은 1에 있는 거고요. 가 같은 경우는 n은 2에 있죠.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순서를 배치하는 거는 위쪽 할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다라는 관점으로 쓰게 된 거고,
가와 다 자체는 지금 가가 더 높은 거니까 다가 속해 있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높다라는 서술 자체는 틀린 보기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3번 기억 니은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모형은 단전자계 모형에 따라서 우리가 오비탈을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n은 2인 거에 대해서 l은 0인 것과 l은 1인 거에 대한 에너지 준위가 마치 같은 것처럼 표현이 돼 있죠. 사실은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비교하는 문제를 따져보면은 단전자계와 다전자계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단전자계는 뭐냐? 단전자계는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는 수소, 그리고 뭐 잘 나오지 않죠? 헬륨 플러스, 리튬 2 플러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n에 따라서 전자 에너지 준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1s 오비탈보다 2s가 높고요. n은 2기만 하면은 2s와 2p가 같은 거고, 3s와 3p와 같고 3d와 같은 이런 식으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다전자계, 대부분의 문제에서 다루는 다전자계에서는 뭐 리튬이라든가 뭐 탄소, 그리고 네온, 그리고 소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n이 높으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지만 2s보다 2p가 더 큰 거고요. 3s보다 3p가 더 큰 거고, 이거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4s가 3d보다 더 낮은 공간에 배치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원소가 뭐죠? 네온이죠. 네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n은 2에 대해서 같은 것처럼 에너지를 가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판단할 때는 L은 1인 거가 L은 0인 것보다 더 크다라는 거를 명심해야 되고요. 가나다에 대해서는 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비교했지만, 실질적으로 따질 때는 우리가 뭐라 해야 된다? 다보다 가가 큰 거고요. 그리고 나가 이것들보다 더 크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를 얘기했고, 오비탈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다음에 똑같이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 대한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표는 바닥 상태인 원자라고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놔두면 사실 그냥 인에 대한 전자 구조를 쓰고 들어가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인에 대해서 쓰게 되면은 얘는 질소와 같은 족이기 때문에 질소의 전자 배치랑 유사한 점이 많아요. 질소의 전자 배치에 대해서 가장 특징적인 거는 홀전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3주기에서 구성해낸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전자 배치를 하게 되겠죠. 여기 대해서 n과 n은 1, 여기 2층, 3층이 있는 거고, 그리고 l은 0, 얘가 s 오비탈인 거고요. l은 1, 여기 p 오비탈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들어있는 궤도함수 중 3가지 궤도함수. 아까는 지금 전 4번 문제에서는 전자 가나다, 즉 주어가 전자였는데요. 여기서는 주어가 궤도함수네요. 오비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비교를 해볼 만한 문제고요. 전자가 들어있는 궤도함수 중 3가지 궤도함수 가나다에 대한 자료다. N, L, ML 값은 각각 주양자수, 각 운동량 양자수, 자기양자수다. 뭐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자, 표를 읽어보려고 하는데, 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n 플러스 l 이라는 값이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n 플러스 l 값으로 표현이 돼 있구나,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건데, 자, 여기에 대해서 좀 n 플러스 l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그리고 문제 풀이하는 관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n 플러스 l. 자, n 플러스 l이 무엇인가? 자, n 플러스 l을 의미론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면, 의미론적으로는 이게 아까 다전자계에서 원자 오비탈 사이에 이런 에너지 준위를 따질 때 뭐 1s보다 1s가 더 크고 이거 쓰면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다전자계에서 오비탈 에너지 준위의 대소 관계를 비교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대소 비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 기본적으로 따질 때
n 플러스 l이 클수록 에너지 준위가 크다 인 거고요. 두 번째로 이 n 플러스 l 값이 같다면 그때는 n이 클수록 에너지 준위가 크다. 그 논리를 찾아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S보다 2S가 크고 2S보다 2P가 더 크고 3S 다음에 3P 다음에 3D가 아니라 4S가 들어오죠. 그리고 3D가 온다 라는 이 관계에 대해서 쓸 때 n 플러스 l을 쓰게 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s가 l 값이 0이고 p는 l 값이 1이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건데 n 플러스 l에 대해서 여기는 1 플러스 0인 거고요. 여기는 2 플러스 0, 2 플러스 1, 3 플러스 0, 3 플러스 1, 4 플러스 0, 3 플러스 2가 돼요. 그러면 주어져 있는 형태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n 플러스 l 값은 여긴 1이 되는 거고요. 여긴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3이 될 거고 여기가 4가 되고 여기 5가 되죠. 그래서 이 대성관계를 통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확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n이 클수록 n 플러스 l 값이 같다면 n이 클수록 에너지가 큰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2 플러스 1과 3 플러스 0 중에 3 플러스 0이 더 크다. 3 플러스 1과 4 플러스 0 중에 4 플러스 0이 더 크다라는 관계를 따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n 플러스 l은 이런 형태의 의미론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게 의미가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 얘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한 건데, 그러면 얘를 문제 풀이할 때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는가? 문제 풀이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n보다 l이 더 큰 값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서 주어진 값을 경우의 해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경우의 수 해석. 예를 들어 어떤 문제에서 n 플러스 l 값이 3이다 라고 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얘는 3 더하기 0이 만들어질 수 있거나 아니면 2 더하기 1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n이 1이고 l이 2인 건 되지 않냐 라고 하면은 당연히 안 되죠. n이 l보다 커야 되는 원칙이 있으니까요. 이게 오비탈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n 플러스 l이 4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4 플러스 0이나 3 플러스 1만 된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얘를 경우의 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서 여기에 n 플러스 l 값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경우의 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얘를 봤을 때 가에서는 n 플러스 l이 2다 라고 하면은 여기는 2 플러스 0밖에 안 될 거예요. 그쵸? 1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n과 l이 같아지는 거니까 그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2 플러스 0이 된다라는 게 확정이 되는 거고요. 자, n과 l에 대해서 2 플러스 0이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2s 오비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2s 오비탈이 되는 거고요. 가라는 애는 결국 여기 있는 얘가 가라고 설명하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에서는 n 플러스 l이 3이래요. 그러면 n 플러스 l이 3인 거는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방금 했었죠. 그래서 3 플러스 0인 것과 2 플러스 1이 되는 게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ml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게 나온 걸 보니까 ml 값은 마이너스 1이라면 이쪽에 배치돼야 되는 거고요. 그럼 l 값이 1이어야죠. 그래서 ml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얘가 맞고 3 플러스 0은 틀렸다 라는 결론을 통해서 문제 풀이를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 플러스 1이다. 그럼 얘는 n은 2면서 l 값은 1인 p 오비탈이 되는 거고요. 얘 2p 오비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서 따지게 되면은 2p 오비탈인데 ml 값이 마이너스 1인 애니까 얘가 나가 된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다를 보게 되면 다에서는 우리가 4 플러스 0과 3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4 플러스과 3 플러스 1에 대해서 방금 우리 나를 한 것처럼 ml 값으로 따질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ml 값은 0이기 때문에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죠. 둘 다 문제 없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다시 바닥 상태에 있는 원자라는 거에 대해서 돌아 생각해 보면 지금 4 플러스 0이란 건 4s 오비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s 오비탈과 3p 오비탈 중에 우리가 기존에 지금 세운 p 오비탈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따지게 되면은 4s 오비탈의 전자가 있는 건 없죠.
문제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궤도함수 중이라 했으니까 우리는 4s 오비탈은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ml 값 때문에 정해지는 게 아니라 바닥 상태인 원자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걸 통해서 우리 이 다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3 플러스 1이다. 즉 3p 오비탈이다 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3p 오비탈이 되는 거고 ml 값이 0이니까 우리가 여기가 다예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말했던 가나다를 다 찾게 된 거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 라고 하니까 고르면 되겠죠. 자, 기억. 가의 마디수는 1이다. 자, 마디수라는 말이 나왔네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뭐 FR, RR 그리고 오비탈 그림 이런 것들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마디수에 대해서는 전체 마디수만 따질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럼 마디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마디가 무엇인가? 여기는 이렇게 사투리를 쓰게 되면 되는데 마디는 노드가 되는 거고요. 이 노드라는 건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로는 위상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지점이 되네요. 그래서 위상의 부호가 변화하는 지점. 이게 뭔데?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뭐 이런 걸로 접근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죠. 뭐 분자오비탈 쪽에서나 좀 설명하기 좋은 내용이고, 결국 우리가 좀 체감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0인 지점을 말하는 거죠.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0인 지점. 그래서 마디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우리가 마디의 수라는 걸 쓰게 될 텐데, 이 마디수, 마디면수라고 표기하고 전체 마디수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얘는 방사상 마디랑 그리고 각마디수의 합이다 라는 관점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마디면수가 뭐냐? 몇 개냐가 더 중요하죠. 이 문제에서 우리가 n은 1, 2, 3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껍질에 대해서 n 값에 대해서 1만큼 뺀 만큼의 개수가 되는 거고요. 각마디수는 우리가 이 L 값, S오비탈이면 하나, S오비탈이면 0개, P오비탈이면 1개, D오비탈이면 2개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디면수가 방사각마디수와 각마디수의 합인데 마디면수가 n-1개고 각마디수가 L개니까 방사각마디수는 n-1에서 L만큼 더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n-1 빼기 R, n-1 빼기 L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긴 합니다. 어쨌든 마디면수는 n-1개다 라는 내용이 이 문제에서는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가에서는 지금 n은 2잖아요. n은 2기 때문에 2 빼기 1은 1이다 해서 가의 마디수는 1개다 맞는 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n은 3이다. 나에 있는 거는 지금 2p 오비탈이죠. n은 3이다. 틀린 보기 되는 거고요. n은 2가 되겠죠. 두 번째로 다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2개다. 다에서는 지금 전자가 하나 들어있어요. 이걸 보시고 다를 3p이기 때문에 얘를 다 지칭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ml 값도 정해져 있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오비탈 가, 오비탈 나, 오비탈 다 라고 하면서 어떤 특정 오비탈을 지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각각의 방 중 하나만 고른다고 이해하셔야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에 들은 전자수가 2다. 만약에 이걸 3개여서 틀렸다라고 하신 분은 좀 반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는데 2개여서 이게 2개가 아니라 틀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1개여야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2개가 아니라 1개다.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내용이 바뀌었죠. 아까까지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원자 전자 배치라는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어떤 원자라는 건 이게 바닥 상태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고요. 바닥 상태가 아니라면 들뜬 상태겠죠. 그리고 뭐 문제의 구조상, 눈치상 그러면 바닥 상태면 바닥 상태로 줬지. 뭐 들뜬 상태니까 어떤 원자라고 제시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유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요. 아까는 전자 배치를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양자수로 표시되는 걸 통해서 전자 배치를 직접 따라서 그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자 배치를 하게 될 때는 우리가 4s 오비탈까지만 설명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다 그리고 설명해야 되나요? 그러지 않고요. 그냥 얘는 했을 때 여기까지만 다 적어도 거의 문제에서 나오는 것들은 웬만하면 다 답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경험적인 관측을 기반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문제에서 말했던 지금 각각의 전자들이 갖고 있는 양자수를 통해서 전자를 하나하나 배치하게 될 겁니다. 전자 1은 n은 1이면서 n은 1이면 여기 되겠네요. 그리고 L값 0이고 ML값 0이고 MS가 플러스 2분의 1이다 라고 하면은 이 위쪽으로 배치되어 있는 얘가 전자 1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n은 1이면서 같은 방에 있네요. 근데 스핀이 반대편인 거니까 얘가 전자 2가 되겠다 판단이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n은 3이면서 L값 0이고 ML값 0인 스핀 양자수는 플러스 2분의 1인 얘가 전자 3이 이쪽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테 문제 풀 때 이거를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1번에서 이 리튬 원자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라고 하면은 이게 리튬이었고, 그러면 만약에 바닥 상태였으면 이곳에 전자 배치됐을 건데 이곳에 써있으니까 얘는 들뜬 상태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그게 1번에서 설명한 거였네요. 1번 들뜬 상태다. 방금 제가 말씀한 내용이 나온 거죠. 그래서 들뜬 상태라는 게 맞는 보기 되는 거고요. 홀 전자수 하나다. 홀 전자수 전자 3에 배치있는 게 홀 전자수죠. 한 개 맞고요. 3번 전자 1의 오비탈은 1s다. 그쵸? 얘는 1이면서 L값이 0이어서 s 오비탈인 여기에 s, p, d가 되는 건데 1s 오비탈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보기 되는 거고요. 에너지는 전자 2가 전자 3보다 낮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하네요. 지금 우리가 지금 쓰는 것들이 에너지 준위가 이런 식으로 위로 갈수록 올라가는 거죠. 전자 3은 전자 1, 2와 비해서 더 클 겁니다. 전자 2는 따라서 낮은 게 되는 거죠. 4번도 맞는 보기 되는 거고. 전자 3의 오비탈은 마디는 한 개가 안다. 마디라는 건 n-1개를 가지게 된다고 했죠. 전자 3은 지금 3s에 배치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마디 개수는 3-1이다. 그럼 두 개니까 한 길 간다라는 표현이 틀린 보기 돼.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풀이를 하게 된 거고요. 다음에 어떤 원자 전자 배치에 대해서 여기까지 해서 어떤 원자 전자 배치 설명이 되는 거죠. 자, 5번에 대해선 다음은 어떤 원자의 오비탈 가와 나에 대한 자료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서도 좀 우리가 이런 내용을 써보면 되겠죠. 이걸 기반으로 얘들의 구조를 따지게 될 거니까요. 그리고 n은 1이고 n은 2고 n은 3이고 n은 4고 L값은 0, L값은 1, L값은 2 SPD가 나오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어떤 원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따질 때 실질적으로는 다전자라는 게 만약에 성립된다면 얘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심지어 여기 있는 애들은 얘보다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더 낮다라는 거는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가의 주양자 수는 3이다. 일단 어떤 원자의 오비탈 가와 나에 대한 자료 나와 있고요. 가의 주양자 수는 3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의 주양자 수는 3이기 때문에 가는 이곳에 배치되어 있는 애들 중 하나겠네요. 자, 그리고 각 운동량 양자수는 나가 가보다 크다. 각 운동량 양자수는 이거 L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쵸? L값에 대해서 나가 가보다 크다라는 건 우리가 이 지점을 통해서 얘기할 때 나가 큰 거니까 나가 오른쪽에 배치되고 가가 왼쪽에 배치되겠죠. 그쵸? 왜냐면 가가 만약에 뭐 L이 1이다. 그럼 나는 L은 2밖에 되지 않는 거고요. 가가 L은 0이다. 그럼 나는 L은 1 또는 L은 2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된다라고 왼쪽과 오른쪽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에너지 준위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뉘는 게 N 값이 되죠. 그래서 에너지를 따질 때 가가 나보다 높다라고 한 걸 보니까 그러면 가는 N은 3에 배치돼 있고 그러면 에너지 준위에서 가가 더 높다라는 건 나가 N은 2거나 N은 1인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표시한 빨간색과 파란색 문장들을 기반으로 생각해보면 결국 결론이 뭐가 되냐면 가는 나보다 이 그림상에서 좌측 상단에 배치되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는 n은 3을 만족해야 되고요. 자, 그런 논리를 따져보면 결국
뭐 모순인 것부터 좀 얘기를 해보자면, 가가 만약에 이곳에 배치된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것보다 우측 하단에 배치돼야 되는 건데 그런 자리가 없죠. 그래서 가는 3D가 될 수 없는 거고요. 만약에 가가 3P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가 이것보다 우측인 건 n은 3D밖에 없는데 얘보다 또 에너지가 낮아야 되는, 그럼 여기도 자리가 없는 거고, 결론적으로 가가 지금 가와 나가 좌측 상단에 있고 나가 우측 하단에 있는 이 형태는 가가 3S고 나가 2P인 이 조합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가는 얘가 되는 거고요. 나에 대해서는 이 세 개 중 하나인 어떤 무언가가 된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가 여기 있는 이 P를 모두 지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런 걸 이제 판단됐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가는 3P냐? 가는 현재 3S인 거고요. 그래서 틀린 보기 되는 거죠. 2번, 가의 자기항자수는 1이다. 가에서는 자기항자수가 L 값이 0이기 때문에 2번도 틀린 보기, 자기항자수는 ML이죠. 자, ML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ML은 우리가 L은 0이면 ML은 무조건 0인 거고요. 0,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래서 자기항자수는 1이다. 틀린 보기 되겠죠. 3번, 나의 주향자수는 1이다. 자, 나의 주향자수는 n은 2여서 틀린 보기 되는 거고요. 4번, 전체 마디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 전체 마디수는 가가 n은 3이기 때문에 n 빼기 1, 3 빼기 1은 2가 되는 거고, 나에서는 2 빼기 1 해서 1이 되는 거죠. 4번이 맞는 보기. 5번에서 최대로 채워질 수 있는 전자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 최대로 채워질 수 있는 전자수를 따지게 되면은 가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는 3s 오비탈이 되는 거고, 나는 2p 오비탈 중에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에서 두 개인 거고 나에서 이것도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채워질 수 있는 전자 두 개, 여기 채워질 수 있는 전자 두 개, 여기 채워질 수 있는 전자 두 개죠. 그래서 각각 두 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가 더 작아서 틀린 게 아니라 가와 나가 같아서 틀린 거다. 5번도 마찬가지 틀린 보기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전자 배치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설명하게 됐고요. 이 과정에서 오비탈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있는 내용이 오비탈 그림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건데요. 이 오비탈 그림에 대한 내용으로 좀 나가기 전에 좀 미리 좀 프리뷰를 하게 되자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볼 때 오비탈 마디 제시형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오비탈 마디 제시형에서 첫 번째로 있는 게 방금 보여드렸던 오비탈 그림 제시형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FR이 중요한 건데, 방사 방향 확률 분포 함수라는 말이 있긴 한데 그냥 FR만 쓰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RR, 얘는 방사 방향 파동 함수라는 말이 있지만 그 이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비탈 마디 제시형 문제에서는 우리한테 목표는 n, 아까 마디면수가 n 빼기 1기라고 했죠. 그럼 그 과정에 들어가는 게 n이니까 n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각마디수가 l 값인 거고, 그리고 나머지 마디수가 방사각 마디가 되겠죠. 그래서 n, l, 방, 이 세 가지 중 두 개를 찾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고요. 세 개 중 두 개를 찾는 게 목표다. 찾기인데, 그러면 1, 2, 3번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걸 어떻게 제시하냐 라고 하면은 이후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긴 할 텐데요. 오비탈 그림 제시형에서는 방사각 마디와 각마디를 모두 제시한 형태에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S오비탈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를 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오비탈 그림은 기본적으로 방사각 마디와 각마디가 그림 자체에서 모두 제시가 되더라 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다만 FR 보게 되면 얘는 방사각 마디만 제시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잠시만요. 그러면 NL 방 중에 3개 중 2개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밖에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기에 추가 조건이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내용을 통해서 방사각마디를 알게 되고, 이런 단어적인 문장어로 인한 추가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추가 내용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와 있는 게 RR도 방사상 마디를 제시하고요. 거기다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이게 S 오비탈인지 아닌지 S 오비탈 or no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인지 아닌지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추가 조건을 제시하면서 L 값에 대한 데이터를 표현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따져나가야 된다.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서 다음에 있는 이 오비탈 그림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잠깐 끊고 오비탈 그림으로 다시 돌아와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